6만 달러 지지선마저 무너진 비트코인. 이것이 대폭락의 신호일지 아니면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발판일지에 대한 물음. 그리고 리플이 마주한 소송의 최종 시나리오.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시장 추세부터 살펴볼게요. 현재 시장의 중심인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가격이 빠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거든요. 일단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비트코인이 8월 25일에 DYDX에서 많은 장기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트레이더들이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는 신호이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큰 장기 또는 단기 계약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트레이더들이 원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거든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에도 발생했는데 시장은 이후 48시간 동안 7.5% 하락했죠. 더불어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FOMC 회의록에서 비롯된 거시적인 약세 공포인데 현재 파월의 연설은 노동시장의 약점을 강조하며 비둘기파적인 어조를 나타내고 잠재적으로 중대한 위험을 지적했거든요. 일부 노동시장 데이터는 최근 하향 조정되었고 이는 다음 주가 위험 자산에 있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데 기업의 주식 매입과 같은 유리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특히 나스닥은 지난주 동안 랠리를 이루지 못했죠. 이는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의 발표를 기다린 상황에서 BTC에 대해 다소 약세적인 전망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고 6월에 2.6%에서 연간 PC가 2.7%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인 약세가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지라도 투자자들은 여전히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순실현 이익 손실 지표는 투자자들이 회복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NUPL은 비트코인 보유량 전체에 실현되지 않은 이익과 손실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는 온체인 지표로서 이는 전반적인 시장이 이익 상태인지 손실 상태인지 평가하며 잠재적인 시장 감정 변화를 나타내고 현재 NUPL은 이번 달에 두 번째로 5.0 아래로 떨어졌는데 약세 시장에서 이러한 하락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옵티미즘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감정은 현재 시장에서 강렬한 매도를 방지하여 또 다른 폭락을 막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비트코인 보유자가 매도를 한다고 해도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낙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자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3월 중순 이후 하락세에 머무르긴 했지만 실제로는 낙관적인 하락세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패턴은 돌파 시 22%의 상승을 보여주며 비트코인을 약 84,000달러 이상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에 이 점 긍정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이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매수하는 것이 사실상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면 일단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의 등장에 영감을 받아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관련 보고서를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들은 다양한 투자 전략을 활용하여 암호화폐에 대한 배분을 늘릴 계획이거든요. 여기에는 시티은행, 알말캐피탈,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바니크 등과 같은 전통 금융 거물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과 전통 자산 간의 낮은 상관관계는 기관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다양하게 유용한데 ETF와 파생상품과 같은 투자 수단의 증가하는 이용 가능성으로 기관들은 디지털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통합하는데 점점 더 낙관적인데 약 51%의 투자자가 현물 암호화폐 배분을 고려하고 있으며 33%는 디지털 자산의 스테이킹을 32%는 암호화폐 파생 상품을 고려하고 있고 69%의 기관 투자자는 앞으로 2-3년 내에 디지털 자산 및 관련 제품에 대한 배분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기관들은 현재 포트폴리오의 1%에서 5%를 디지털 자산에 할당하고 있으며 이 배분을 2027년까지 7.2%로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하는 관심은 기관급 커스터디언의 등장과 암호화폐 ETF의 이용 가능성에 의해 주도되고 있거든요.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성숙함에 따라 전통적인 투자자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커스터디언과 더 긴밀하게 협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간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보안, 규제 준수, 효율성과 같은 기준이 더욱 세련되어져 디지털 자산의 기관 채택을 더욱 촉진할 것이고 기관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23% 이상의 성장률을 경험할 것이며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전통적 및 암호화폐 헤지펀드의 80%가 제3자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언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더불어 기관 투자자들은 최선의 관행에 부합하도록 변경되는 규제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들은 더 안전한 시장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금융 중심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유럽의 미카 프레임워크와 같은 지역 및 지역 규제에 좋아하는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채택을 더욱 달성 가능하게 돕고 있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비트코인은 물론 약세이지만 분석가들과 차트적 무빙은 여전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고 있고 또한 시장의 기관 투자자들은 디지털 자산 자체의 물량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시장의 상승세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다가올 불장을
날 미리 준비하셔야 한다는 거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그 중에서도 소송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자면 현재 SEC가 리플과의 법적 분쟁에 대한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38일 남았으며 항소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현재 리플이 부분적으로 승리를 거둔 상태이지만 아직 항소라는 중요한 요소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EC가 10월 6일 이전에 항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 판결을 되짚어보면 일단 이 사건의 전임 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XRP가 미국 SEC에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고 판결한 후 판사는 SEC가 규제 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주목할 점은 이 벌금이 SEC가 리플에게 지불하도록 의도했던 20억 달러에서 무려 94%나 감소한 것이라는 건데, 판결 이후 SEC는 항소에 대한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았지만 추측으로는 약식 판결 당시 XRP가 2차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 증권이 아니라는 당시의 판결에 잠재적으로 항소할 것이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죠. 그리고 SEC가 만약 항소를 한다고 한다면 시간이 늘어지고 또 항소 절차 중에 다른 소식들 때문에 XRP의 시세가 출렁일 수는 있기에 XRP 커뮤니티에서도 SEC가 항소를 하지 않길 바라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 항소를 간다고 하더라도 SEC가 항소로 사건을 뒤집을 확률을 따져보면 약 10%밖에 안 된다고 분석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항소로 가서 SEC가 승소할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고, 애초에 약식 판결 당시 리플 XRP는 비증권이라는 판결 자체를 판사가 매우 신중하게 평가했기 때문에 SEC가 항소 중에 새로운 카드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에 SEC의 항소 자체가 의미가 없을 거라고 분석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SEC가 항소를 안 하면 물론 좋겠지만 항소를 하더라도 상관없어서 이러나 저러나 리플은 현재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러한 유리한 고지 때문인지 최근 리플 고래들도 24시간 만에 5천만 XRP 이상을 매수하고, 기업들 역시도 전체 20%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는 등 계속해서 XRP 자산 추적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된 리플 XRP의 긍정적 미래에 대해 기분 좋게 체크하시라는 점 또한 강조드리며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한 꾸준한 브리핑을 듣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필히 부탁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도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항상 구독자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크립토피아였습니다.